자, 2024년 3월 모의고사 고1 21번 지문 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겉보기에 그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 이거죠.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감각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대략이에요. 대략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썼다. 뭐라고 썼냐? 있다고. There are 5개가 있다고 썼다. 인간들과 동물들 둘 다 안에 5개가 있다. 감각은. 인간도 동물도 오니까 감각은 5개가 있다. 우리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만지는 거. 자,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러나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그 철학자 philosopher, 철학자 피오나 맥펄슨에 따르면 있다. 이유죠. 이유들이 있다. 다웃은 의심하다. B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doubt. 의심할 이유들이 있다. 뭐를? 그것을 의심할 이유들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감각은 5개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요게 틀린 것 같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피오나 맥펄슨이. 자, 시작해보자면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미스, 놓치다입니다. 놓쳤다. 몇 개를, 인간들 안에서 몇 개를 놓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둘 다 감각은 5개만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인간들한테도 그 5개 말고 딴 게 더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개를 놓쳤다. 인간들 안에서. 그게 뭐냐 놓친 게. 자, perception, 인식, 지각. 이것도 감각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 지각.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뭐랑은 다른, 촉각이랑은 다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어떤 다른 물체를 만졌을 때 드는 느낌, 그게 촉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졌다고 쳐.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손으로 다른 물체를 만지면 내 손에만 느낌이 오는 거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면 내 손에도 느낌이 올 테지만 내 얼굴에도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촉각은 한 방향만 들어가는 건데 내 몸을 내가 느끼는 거는 뭔가 양방향으로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느낌, 감각, 균형 감각, 또 오감에 들어가지 않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균형 감각이 뭐냐? 가지고 있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뭐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촉각과 시각 둘 다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하면 눈 감고 이렇게 균형 잡아보라면 잘 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시각도 들어가고, 근데 뭔가 어떤 느낌, 만져지는 느낌 같은 거, 내 발로 이렇게 외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다면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같은 것도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이건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감각이 딱 5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인간만 보더라도 이렇게 5가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고 또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 감각들을. 어떤 감각들을? 훨씬 더 힘든 감각. 뭐 하기에? 분류하기에. 그러니까 동물도 또 5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척추동물이에요. 많은 척추동물들은
가지고 있다. 다른 감각 시스템을 뭘 위한? 디텍트 감지하다. 감지하는 것을 위한. 냄새를 감지하는 걸 위한.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냄새를 감지하는 게 뭐야? 스멜, 후각인데 5간에 들어있죠. 근데 후각 말고 다른 걸로 냄새를 맡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부를 거냐. 또 어떤 뱀들은 감지할 수 있다. 몸의 열도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의 먹잇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는 오감 중에 열감지는 없잖아요. 이런 건 동물들이 또 있다 이거죠. 이런 건 어쩔 거냐.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은 말해준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줘? 감각들이 명확하게 캔나시아, 그러니까 뭐야? 디바이드가 나누단대요. 명확하게 나뉘어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뭘로 나뉘어질 수 없어? 제한된, 딱 정해진, 위에서 몇 가지, 5가지 정해진 숫자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딱 나뉘어질 수 없다. 라고 맥펄슨은 썼다. 이 책에서. 그래서 노력하는 것 대신에 뭐 하려고? 밀어 넣으려고 동물의 감각들을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버킷들은 원래는 양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카테고리 분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분류들로 감각들을 밀어 넣으려고만 자꾸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연구를 해봐야 돼. 그것들을, 이 감각들을요. 뭘 위해서? What they are.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고 5가지 안에 못 들어가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걔네들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알겠죠? 네, 단어들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23번입니다. 트랍 로테이션은 이게 이제 윤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업 방식입니다. 로테이션은 원래는 회전이에요. 크랍은 농작물이고. 그러니까 농작물을 회전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뭐해? fertilizer, 즉 비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료가 뭐야? 영양분이죠. 농작물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땅에 뭐를 심는다고 무조건 잘 나는 게 아니라 땅이 영양분을 갖고 있어야 이 농작물들도 그 영양분을 먹고 크는 거란 말이지. 근데 땅이 갖고 있는 영양분이 한계가 있어. 계속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있으면 한번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들이 다 빨아먹었어. 뭐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냅두면 거기에 막 낙엽이 썩기도 하고 동물들이 똥도 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되겠죠. 근데 인간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니까 그러면 다 영양분이 떨어졌는데 또 농사를 짓고 싶어. 우린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근데 자연 상태로는 아직 영양분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심어도 안 나. 알겠어요? 네. 그래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인공적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농사 한번 끝나면 논에다 뿌려주고 그러면 또 다시 보충이 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다고 쳐. 한 3등분을 해. 그래 처음에 A를 여기다 심어. 나 B를 여기다 심어. C를 여기다 심어. 그럼 이럴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A라는 농작물은 좋아하는 영양분이 딱 정해져 있고 B도 정해져 있고 C도 정해져 있겠죠. 근데 다른 놈들이니까 각각 먹는 영양분이 다르겠지. 그러면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여기서 A가 지가 먹고 싶은 건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다시 A를 심어봐야 안 난다고. 그리고 또 여기 B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러면 어떨까요?
2년 차에 A를 1로 보내. 이제. 그리고 B는 여기서 해. 그리고 C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B가 빨아먹고 남은 것들, A가 좋아하는 거는 아직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A, 다음에는 A를 여기서 짓고 이렇게. 이러면 A, B, C를 다 지을 수 있는 거잖아. 매년. 알겠죠? 네, 이런 걸 보고 회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윤작은 과정이다. 관계사가 있죠. 꾸며줄 거고요. 어떤 과정이냐면 농부들이 바꾸는 과정이야. 자꾸 뭐를? 그 농작물들을 바꿔. 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들을 바꿔. 그들이 그들의 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을 바꿔. 한 특별한 순서로.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농부가 가지고 있으면 3개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 그녀는 그 농부입니다. 그나 그녀는 재배할지도 몰라 당근을 첫 번째 밭에다가 녹색 콩을 두 번째 밭에다가 그리고 토마토를 세 번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 녹색 콩이 이제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에? 첫 번째 밭에. 즉 녹색 콩은 원래 어디 있었어? 두 번째 밭에 있었는데 다음 해에는 이제 첫 번째 밭으로 보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죠. 토마토들은 두 번째 밭에 그리고 당근들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제 3년째 이게 2년째였던 거죠. 3년째에는 또 그 농작물들은 회전할 거예요. 다시. 네 번째 해가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 농작물들은 go back, 돌아갈 겁니다. 그들의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의 순서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농작물이 풍요롭게 해줘. 뭐를? 그 토양을. 다음번 농작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들이 다 빨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먹을 만큼은 먹고 풍성하게 남겨놓고 다음번 농작물이 들어오면 아 여기 맛있네 또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농사의 이러한 유형은 지속 가능하다.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옛날에는 뭐 한다고? 그냥 영양분 엽서를 못 한다고. 지속 가능하다. 중요한 단어고. 왜냐하면 토양이 계속해서 머무르니까. 어떻게 머무르니까? 건강하게 머무르니까. 단어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이 토양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비옥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토양이 영양분이 많고 그래서 농작물을 잘 크게 해주는 걸 비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어로는 fertile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이 단어를 꼭 써놓고 싶을 거란 말이죠. 알겠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도표죠. 좀 정확하게 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표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지금 extent, 정도입니다. 뭐의 정도냐면 청소년의 기후 공포의 정도예요. 언제? 2021년에. 뭐 어제도 여러분 봤지만 벚꽃이 필 때인데 눈보라가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지구가 망하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기후공포라고 하죠. 그럼 청소년이 기후공포를 얼만큼 갖고 있나를 나타내는 표라고 2021년에 조사를 했고, 자 그래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여기나 여기 뭐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이 극도로 걱정돼요 라고 답한 사람이 있고 매우 걱정돼요 라고 답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나라들이 있죠. 필리핀, 브라질, 포르투갈, 프랑스, 유나이티드 킹덤이면 어디죠?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극도로 걱정돼요라고 답한 애들은 49%. 그 다음에 매우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크겠죠. 매우 걱정돼요는 35%. 이런 식으로 답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어버브는 위에 있죠. 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그 정도를 하고 관계사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어떤 정도를 이 젊은 사람들이 에이지드, 나이의 이렇게 해요. 16에서 25세의 나이의 젊은이들이 몇 개 나라? 6개 나라에 가지고 있는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뭐를? 두려움을. 뭐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2021년에. 자, 필리핀은 먼저 이제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젊은이들의 어떤 젊은이들? 말했던 자기들이 극도로 혹은 매우 걱정된다 라고 말했던 젊은이들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었다. 84%. 그 다음에 이게 뒤따라진다야. 얘에 의해서 뒤따라진다는 건 얘가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진다. 67% 브라질에. 자, 그러면 1등이 지금 가장 높은 게 1등이 필리핀이고 2등이 67% 브라질이라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극도로 걱정되는 애들, 매우 걱정되는 애들 둘 다를 합한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84% 이게 필리핀이 1등인가? 49, 35니까 84 맞죠? 다 합한 거 얘기한다고 지금. 이거랑 이거를. 2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렇죠. 2등은 브라질이죠. 하고 둘이 더하면 67% 맞죠? 그러면 1등이 필리핀, 그 뒤를 브라질이 뒤따르고 있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60% 초과 60%보다 더 많이 젊은이들의 포르투갈에 얘네가 말했다. 자기들이 극도로 걱정된다 혹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extremely하고 very를 합한 값이 60을 넘는다라고 했어요. 포르투갈. 자, 포르투갈 30, 35니까 60을 넘죠. 그럼 괜찮죠,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프랑스에서는 그 퍼센티지가 젊은이들의 퍼센티지. 뭐라고? 극도로 걱정된다고 말했던, 이제 극도만 얘기하는 거야. 극도로 걱정된다 말했던 젊은이들의 퍼센티지가 더 높았다. 뭐보다? 그것보다. 젊은이들의, 어떤 젊은이들?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던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극도랑 매우랑 비교했을 때 극도가 더 높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프랑스 볼까요? 극도가 18인데 매우가 40이에요. 문제가 있죠. 지금 뭐라고 다시? 프랑스에서는 극도로 걱정된다 했던 애들의 퍼센티지가 더 높았다 했습니다. 매우 걱정된다 했던 애들의 그것보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 틀린 말이고,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이고, 실수. 자,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더 높았다가 아니라 더 낮았다고 해야 되겠죠. 하이어가 아니라 뭘로 해야 맞겠냐? 로우어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 퍼센티지가 젊은 세대의 어떤 말했던 뭐라고 자기들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던 애들의 퍼센티지가 29%였다. 영국에서는 매우가 29%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토럴 퍼센티지, 합산한 퍼센티지가 extremely랑 very랑 이 extremely 걱정되는 유스랑 매우 걱정되는 유스랑의 합산한 퍼센티지가 가장 작았다 했습니다. 6개 나라 중에서. 그러면 미국은 그렇죠. 지금 이게 결국 합산한 수치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합산한 수치가 꼴등이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스몰 리스트. 알겠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그것은 힘들 것이다. 가주어입니다. 진주어가 되겠죠? 뭐가 힘들 거냐? 오버스테이트. 과대평가하다예요. 과하게 말한다. 과대평가하기가 힘들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한테? 인간들한테는. 자, 인간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과대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과대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과대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석하는 법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사소한 일 말고 인간한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도 보세요. 맨날 사소한 일만 여러분 인생에 가르쳤다고 쳐. 사람이 맥 빠지겠죠. 근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뭔데? 일, 어떤 일, 제공해주는 뭐를? 느낌을. 뭐의 느낌? 충족의 느낌을 주고, 그리고 empowerment, 뭔가 권한의 느낌을 주는, 권능감을 주는, 자기가 되게 권한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권능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뭔가 뿌듯하고, 이런 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자, 이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발견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의 직업에서 이런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그들의 나날들이 훨씬 더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만족이죠. 만족스럽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카운트를 여긴다고 할게요. 여깁니다. 그들의 인플로이먼트, 그들의 고용을, 즉 일이죠. 그들의 일을 하나로서 여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출처들 중 하나로 여깁니다. 뭐의 출처? 기쁨과 자부심의 출처.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내 일이 너무 의미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프라이드가 가장 많이 오는 출처가 바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소냐 이 사람은 교수인데 심리학 교수죠. 어디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사람은 컨덕트,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직장 연구들을 실행했습니다. 보여주는, 뭐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충족될 때, 뭐에서? 그 일에서 더 많이 충족될 때 그들은 not only but also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하다.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죠. 그들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큰 생산량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적으로 번다. 더 높은 수입을 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했어요. 자, 자기 일에서 의미를 잘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의 퀄리티도 높고 생산량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더 잘 벌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가장 만족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가장 만족한 사람들은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또한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할 가능성? 더 행복해야 할 가능성. 그들의 삶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 말고도 자기 다른 삶까지도 좋아지더라 이걸. 알겠죠? 자, 그녀의 책 Happiness at Work을 위해서 자기 책을 위해서 이 연구자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은 위에도 나왔죠? 실행했다. 한 연구를 3,0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79개 나라에 그리면서 발견했다 이거지. 뭐라는 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졌던 더 큰 만족을 가졌던 그들의 일로부터 더 큰 만족을 가졌던 사람들이 150% 더 가능성이 높았다. 가질 더 행복한 삶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50%가 더 높았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만족도가 100이야. 그러면 150%가 높았다는 얘기는 150이 됐다는 뜻입니다. 뭐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뭐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만큼 더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에 만족하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좋아지고 일의 능력이 뛰어나지고 근데 일 말고 뭐도 좋아진다. 전체적인 삶도 좋아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다음 질문. 자, 다음 33번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정신 집중하시고. 자, 하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에 하나. 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한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는 하나니까 이다. 뭐라는 거이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뭐에 반응하지 않는다? 환경이죠. 환경적 스티뮬리, 자극들입니다. 이거 복수형이에요. 환경의 자극들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깊이 잠들어 있으면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변 자극들에 소리가 들려도 잘 안 깨져. 물론 깨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잠의 특징이다 이거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드는 거죠. 만약에 네가 연다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들을 연다면 한 잠자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우리도 포유류잖아요. 잠자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연다면 그 눈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자는 동물의 눈을 까 뒤집어도 그 눈으로 뭘 보지는 못할 거다. 그것들은 그 눈들은이죠. 기능적으로 뭐 돼 있어? 블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적 정보가 명백히 분명히 get in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뒤집어 잠자는 애의 눈을 뒤집어 까면 분명히 시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 그러나 그것은 이 시각 정보예요. 시각 정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단데요. processed BPP 수동태죠. 처리되지 않습니다. 뭐 하면서 그 시각 정보가 짧아지면서 혹은 weak 약하다잖아요. 약해져 버리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랑도 나머지 다른 감각 시스템들도 똑같습니다. 후각이나 청각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극들이 이게 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거야. is 아니고 register는 등록하다인데 등록되기는 돼요. 들어오기는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나 not processed 처리라고 그랬죠. 아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자극들이죠. 자극들은 실패합니다. wake 깨우다죠. 깨우는데 실패합니다. 그 개인을. 그래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른대요. 어려운 말이죠. 뭐라 했냐 지각 이탈이라고 했는데요. 지각이라는 거 우리가 뭘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각이 이탈해버렸다.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잠잘 때 일어나는 지각 이탈은 아마도 제공합니다. 뭐를?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의 기능을? 보호하는 기능. 중요한 말이죠. 잠을. 그렇죠. 이런 지각 이탈이 나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있는 거냐.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있는 거다. 중간에 깨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잠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몇몇 저자들은 글 쓰는 사람들, 학자들이에요. 몇몇 학자들은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이 지각 이탈을 뭐로써? 일부로써 정의의 일부로써 뭐의 정의? 잠 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써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자게 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각 이탈인데 지각 이탈은 잠을 돕는 역할이지 잠을 돕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 뭐야? 잠을 돕는 거라는 얘기는 잠 그 자체의 일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잠을 돕는 역할일 뿐 잠 그 자체의 부분은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에요. 그러나 이건 왜냐하면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잠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지각 이탈이죠. 이 지각 이탈이 없이는 잠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보입니다. 본질적이게 보입니다. 뭐의? 잠의 정의. 그러니까 서로 반대 의견이 있는 거야. 이 지각 이탈이라는 것은 잠을 돕는 역할이니까 잠의 본질은 아니다. 근데 얘는 또 뭐라 하냐? 아니다. 그게 없으면 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본질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지각 이탈이 잠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은 인간들을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그 중간적 상태를 사용합니다. 뭐에? 졸음의 중간적 상태를 사용합니다. 얻기 위해서 어떤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잠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뭐 없이도 완전한 지각 이탈 없이도. 그럼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지각 이탈이 잠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지각 이탈이라는 거가 말 그대로 되게 잠자는 동안에 지각이 꺼져버리는 거니까 인간이면 상관없어요. 우리 잠자는 동안에 뭐 누가 나를 뭐 물어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동물은 한번 생각해. 야생동물은 잘 때 이렇게 지각이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그냥 천적이 와서 잡아먹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자기는 자야 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잠의 이점은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지각이탈은 너무 위험한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각이탈 없이도 잠의 이점은 얻어야 되니까 완전한 잠 말고 뭐 그냥 꾸벅꾸벅 졸음. 그럼 이때는 뭐는 없는 거야. 지각이탈은 안 일어나는 거야. 잘 깨는 거야. 이 졸음이라는 완전한 잠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는 중간적 상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자, 37번입니다. 미드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놓으니까 말을 가지지 않아서 이용 가능한 말을 가지지 않아서 이용 가능한 말이 없어서 잉카 제국은 옛날에 진짜 고대 제국입니다. 결국 멸망했겠죠 당연히. 잉카 제국은 뛰어났습니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이용 가능한 말이 없는데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뭐에? 전달하는 것에. deliver, 전달하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뭘로 전달해? 말이 없으니까. 발로. 뛰어서 전달한다고 메시지를. 근데 잉카 제국은 이걸 말도 없이 너무 잘했다. 자, 그 메신저들은, 메시지 전달자들은 스테이션드, 뭐야?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러졌다. 머무르다. 머물러졌다. 어디에? 왕입니다. 왕의 길에. 그러니까 왕이 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왕도, 왕의 길에 머물러졌어. 뭐 하도록? 전달하도록. 그 잉카 왕의 명령들을 그리고 보고들을 어떤 보고? 오는. 뭘로부터? 그의 땅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또 올라오는 보고가 있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왕의 길이 있는데 전달하는 길이 이 길에 메신저들이 일단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차스키스라고 불리는 그들은 메신저들이죠. 그러니까 메신저의 이름이 걔네 말로 차스키스래요. 살았다. 집단들 속에 살았어. 무리지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4명에서 6명까지 오두막에. 이 오두막은 어떤 플레이스가 노타예요. 그러니까 놓여진 오두막들입니다. 1마일부터 2마일까지 1마일부터 2마일까지 떨어져 놓여진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쭉 전달하는 길이 있는데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한 이 정도 한 1마일에서 2마일 정도의 거리마다 이렇게 떨어져서 오두막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 이 차스키스라는 메시지 전달자들이 4명에서 6명 정도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다 이거지. 계속 이렇게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잘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뛰어난 러너들이었습니다. 어떤 지켜보고 있었던 그 길을 양방향 모두에서 그렇죠. 여기 살면서 이제 일로 오는 애가 있나? 또 일로 오는 애가 있나? 잘 지켜보면서 살고 있다 이거야. 그래 만약에 그들이 컷은 캐치인데요. 잡다죠. 사이즈는 광경을 잡아. 어떤 광경을 잡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메신저가 오고 있는 거를 만약에 보면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허리.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잉카인들은 지었다. 그 오두막들을 높은 땅 위에 지었어요. 왜 그러겠어? 잘 보려고 그러겠죠? inside of 뭐가 보이는 one another 서로가 잘 보이는 높은 땅 위에다가 오두막을 지었다. 그래서 때 한 메신저가
near가 근처에잖아요. 지금 동사로도 써요. 근처에 오다. 근처에 왔을 때, 그 다음번 오두막 근처에 왔을 때 그는 시작했다. call out, 불러내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repeat, 반복했다. 그 메시지를 3번 혹은 4번 반복했다. 그 한 명에게, 어떤 한 명에게 달리고 있었던, 바깥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나오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오면 그냥 와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엄청 진짜 서두르는 거죠.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이면 이때부터 얘는 뛰어나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외쳐서 전달을 한다 이거지. 그럼 또 바로 또 가겠죠. 또 외쳐서 전달하고 이렇게. 알겠죠? 네. 그게 되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잉카 제국은 릴레이, 전달하다. 전달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들을 1000마일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4일 안에. 그것도 뭐 아래에서? 좋은 상태 아래에서. 좋은 상태 아래에서가 무슨 말이겠냐?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요렇게 짧아져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상태로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되게 빠르게 잘 전달했다. 멀리까지도. 그러니까 메시지 훼손되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멀리까지 잘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41, 42번. 조금 길죠. 장문이니까. 자, norm, 규범입니다. 규범들은 어디에나 있다. 규범이 없는 곳은 없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정의하다 했죠. 정의하면서. 규범은 정의해. 뭐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노멀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이라는 뜻인데 이거의 명사형이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은 뭐야? 이래야 정상이다 이거지. 그 규범 안 지키면 비정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정의하면서 그리고 이끌면서, 가이드하면서 우리의 해석들을 이끌면서 사회적 삶에 대한 at every turn, 어디에서나 간단한 예시로서 있다. 한 규범이 있다. 이 앵글로족의 사회에 한 규범이 있다. 앵글로족은 그냥 백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인 사회에 한 규범이 있어요. 이 말하는 땡큐라고 말하는 누구한테? 낯선이들한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낯선이들한테. 어떤 낯선이들한테? 방금 막 누가 하다잖아요. 한 뭔가를 해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데 방금 나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한 규범이야. 얘네들한테는. 뭐와 같은? 도와주는 일, 열어주는 것 같은 문을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리키는 일. 뭐라는 걸? 네가 방금 뭘 떨어뜨렸다고. 혹은 주는 거. 너한테 길 안내를 주는 것과 같이. 자, 이런 일을 하면 낯선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규범이야. 백인 사회에서. 근데 there's no law. 법이죠. 법은 없어요. 어떤 법은 없어요? 법은 뭐예요? 강요하죠. 강요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에게 말하라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뭐가 좀 다르죠? 규범이라는 거하고 법이라는 건 좀 다르구나. 느낌은 비슷한데 둘의 차이의 근본은 뭐야? 강제성이 있냐 없냐. 법은 안 하면 처벌받잖아. 강제적이죠. 규범은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안 하면 이상한 놈이지, 이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강제는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땡큐라고 이런 경우들에서 그것은 마크돼 버린다. 뭐야? 딱 표식이 남아버린다 이거죠. 땡큐라고 안 하면 강요는 아닌데 이게 법처럼 강제는 아닌데 찍혀버린다면 우리말로 찍힌다고 찍혀. 사람들은 기대하죠. 뭐라고? 네가 말할 거라고. 그걸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는 기대를 이렇게 하니까 뭐 하게 돼? 너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하지만 이게 강요는 아니라고. 이게 규범이라고. 그래 실패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 실패하는 거 이게 땡큐죠. 슨 즉 말 안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게 말 안 하는 것은 둘 다야. 놀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의 가치가 있기도 하고 비판할 가치가 있기도 하고 둘 다가 돼버려. 그래 모르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 규범들을 다른 사회의 규범들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중심적인 문제예요. 센터잖아 센터. 뭐에서 이런 문화 간의 소통 크로스는 넘나드는 거니까 문화를 넘나드는 의사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범을 모르는 게. 자 계속하다죠. 계속해 보자면 그 땡큐의 예시를 계속해 보자면 이분도 비록 또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도 한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 보이는 어때 보이는 번역 가능해 보이는 표현 이런 건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번역 가능해 보이는 표현을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땡큐 말고 땡큐로 번역할 만한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위한? 그것의 사용을 위한. 그것은 그 땡큐는 아니더라도 땡큐에 맞먹는 그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사용에 대한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어떤 거? 너가 말해야 한다는. 이 땡큐를 오직 어떨 때에만 그 대가가 누군가가 초래한 그 대가가 초래하다. 상당할 때에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어떤 문화 A가 있고 어떤 문화 B가 있어. 둘 다 땡큐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지. 당연히 영어에는 땡큐라는 말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말이 이를테면 고마워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서로 번역이 가능한. 근데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언제 쓰느냐 하는 건 뭐의 문제다? 규범의 문제라. 이 문화는 아까 예를 들자면 낯선 사람이더라도 낯선 사람이 아주 작은 일을 해줘도 나를 도와준 거면 고맙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B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치른 대가가 엄청 클 때, 상당할 때만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지. 즉 별거 아닌 작은 일에는 고맙다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서 그건 동사니까 들리다예요. 들릴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겁니다. 혹은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만약에 네가 감사해버리면 누군가한테 뭔가에 대해서 겁나 사소한 뭔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에지에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지에지면 뭐만큼이에요. 잡아주는 것과 같은 문을 열리게 너를 위해서. 이런 문화에서는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만약에 고맙습니다 하면
저 사람 나 놀리나?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결국 규범이라는 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뭐라고? 안 하면 찍힌다. 강제는 아니지만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규범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같은 거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다르게 보는 게 규범이다. 사용법은 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규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겠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